하나씩 하면 됩니다. 가야 할 길이 보이지 않을 때, 미래가 너무 막막할 때, 지금 해야 할 일을 하나씩 하다 보면 방향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무튼 트로트 송민경입니다. 한적한 외곽도로에서 야간 운전을 할 때 시야가 답답하게 느껴질 때가 있죠. 전조등을 켜도 저 멀리까지 환하게 밝혀주지는 못하잖아요. 하지만 적정한 수준으로 달려가면 꼭 필요한 만큼의 길은 보입니다. 삶도 그렇습니다. 10년 후, 20년 후까지 훤히 보이지 않는다고 답답해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냥 지금 할 일을 하나씩 하다 보면 방향이 보이고요. 묵묵히 그 길을 따라가면 됩니다. 인생은 꼬린 지점에 빨리 도달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 길을 행복하게 나아가는 여정 자체를 즐겨야 합니다. 사람이 미래를 두려워하는 건 보이지 않기 때문인데요. 훤히 다 볼 수 있는 방법은 없죠. 그럴 땐 두려워할 게 아니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 되고 지금 할 일을 하나하나 하면 됩니다. 집을 지을 때 대충 설렁설렁하면 10중 8구 문제가 생기는데요. 단단하게 토대를 다지고 벽돌 한 장 한 장을 정성스럽게 쌓으면 아주 멋진 건물이 만들어지잖아요. 속도는 더딜지언정 노력과 정성은 배신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살다가 자신이 없거나 걱정이 많아질 때 가장 좋은 해법은 지금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길도 보이고 손에 잡히는 성과도 나타날 겁니다. 9월 25일 월요일 아무튼 트로트 함께하고 계신데요. 오늘은 통통 트롯 준비하고 있습니다. 부드러운 음색과 탁월한 가창력을 소유한 고막 남친이죠. 가수 태욱 씨의 멋진 라이브 무대에 통통 튀는 입담이 더해지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본격적인 가을을 앞두고 조금 특별한 시간으로 꾸며보려고 해요. 궁금하시죠? 아주 기대해 주시고요. 듣고 싶은 노래 있으신 분들은 샵 2842번으로, 그리고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신 분들은 샵 2842번으로 문자 메시지 보내주세요. 문자 메시지는 짧은 글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불교방송 앱은 무료니까요. 앱으로도 많이 찾아와 주세요. 태욱 씨 바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수 태욱 씨와 함께하는 통통 트롯. 고막 남친이 들려주는 통기타의 선율과 마음이 찌릿해지는 통쾌한 이야기가 있는 통통 트롯. 가수 태욱 씨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왜 이렇게 오랜만인 것 같죠? 어느새 9월 마지막 날입니다. 벌써 이제 가을의 끝자락이 됐네요. 그러니까요. 본격적인 가을을 앞두고 있는데 오늘은 태욱 씨와 함께 아주 특별한 무대를 준비했잖아요. 네. 어떤 무대죠? 가을맞이. 네. 무려 가을맞이 무대를 꾸며보려고 하는데, 태욱 씨는 가을이면 생각나는 가수 누가 있어요? 네, 가을이 오면 생각나시는 가수가 있죠. 네. 가을이 오면 세상에. 눈부신 아침 햇살에 비친 그대의 미소가 아름다워요. 이문세 선배님. 맞아요. 네. 진짜 대표적인 가수죠. 네. 정말 떠오를 수밖에 없는, 안 떠올리려고 해도 떠오르시는. 그렇죠. 정말 사실 통통 트롯인데 네. 제가 사실 통기타 곡으로 신청해 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또 시간도 시간이고 잔잔한 기타 곡들을 많이 또 신청을 해주잖아요. 네. 그래서 또 이문세 선배님의 곡들을 또 많이 신청해 주셨었고, 네. 그래서
그동안 모든 시간 동안은 제가 여러 가수분들의 노래를 불러드렸다면 오늘은 처음으로 네. 이제 한 가수분의 노래를 와. 쭉 한번 해보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 네. 그럼 오늘은 가을맞이 이문세 씨 특집으로 네.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문세 씨의 노래만 쭉 부르기인데요. 네. 이문세 씨가 그런데 음대, 그렇게 음악을 잘하시는데 음대가 아니라 공대 출신이라고 들었어요. 아세요? 저도 사실 이거를 기사가 아니라 예전에 네. 어디서 저도 인터넷 블로그 글에서 봤는데 네. 근데 정말 이제 천재는 네. 진짜 안 배워도 나는구나. 에이. 이런 거를 이게 타고나야 되나? 진짜? 근데 네. 분명히 우리가 모르는 네. 노력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당연히 그쵸? 노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네. 당연히 노력이 있으니까 음대를 안 나오셨어도 맞아요. 네. 기타를 처음 잡은 게 네. 중학교 때래요. 그리고 저랑 같으시네요. 그니까요. 이렇게 병행이로는 에너지와 흥이 넘치는 그 튀는 목소리여서 합창단에도 끼지 못했었고 네. 독창을 하려면 반주가 필요했기에 그 집에서 누나가 치던 기타를 찾아내서 독학으로. 진짜 비슷하네요. 맞는 것 같아요. 네, 누나가 치던 기타는 아니지만 태욱 씨는 일단 독학을 한 건 비슷하시고. 저 이제 아버지가 치시던 기타를. 이렇게 물려받았다는 네. 그 평행 이론을 또. 고교 시절에는 성악을 공부하셨고 고교 시절 그 퀸 송창식 네. 선생님과 윤영주의 음악은 접했지만 성악을 해서 나는 다른 세계의 사람이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셨대요. 네. 처음에. 그러나 음대가 아닌 공대로 진학했고 이후 학비를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로 통기타를 치며 노래한 게 그쵸. 그때도 단순히 취미로 음악하는 사람이었다고 해요. 네. 맞아요. 지금 우리가 생각해봤을 때는 이문세 씨도 네. 노래로 데뷔를 한 게 아니라 사실은 그 진행자죠. 그쵸. 가수가 아니라 진행자로 먼저 그쵸. 데뷔를 했잖아요. 라디오. 네. 네. 1978년 CBS 세븐틴 MC로 연예계에 데뷔한 그가 스스로 가수가 직업이라고 느낀 건 1983년 1집 나는 행복한 사람을 냈을 때래요. 네. 네. 그때 천직이란 걸 처음 느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문세 네. 씨가 스스로가 가수가 천직임을 느끼게 해줬던 노래 네. 그리고 우리 찐님들께서는 또 반가우실 거예요. 그 수요일마다 오시는 우리 오동식 교수님께서 작사 작곡한 노래입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이 첫 곡인가요? 네, 첫 곡입니다.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그대 사랑하는 난 행복한 사람 잊혀질 땐 잊혀진대도 그대 사랑받는 난 행복한 사람 떠나갈 땐 떠나간대도 어두운 창가에 앉아 창밖을 보다가 그대를 생각해보면 나는 정말 행복한 사람 이 세상에 그 누가 부러울까요 나는 지금 행복하니까 이거를 제가 중학교 때 저도 이 노래 중학교 때 제가 접했던 걸로 기억해요. 어두운 창가에 앉아 창밖을 보다가 그대
생각해보면 나는 정말 행복한 사람. 이 세상에 그 누가 부러울까요? 나는 지금 행복하니까. 나는 지금 행복하니까. 아, 또 이렇게 일주일 만에 고막 남친 우리 태욱 씨 목소리 들으니까 귀가 살아나는 것 같아요. 아, 사실 저도 제가 정말 사실은 조금 죄송한 말씀이지만 오동식 교수님께서 이제 수요일 날 이제 게스트로 나오신다는 말씀은 사실 저도 오늘 처음 알았어요. 아, 그래요? 왜냐면 저도 수요일 날 이제 저녁에 스케줄이 있었어가지고 사실 수요일 저녁에 방송 못 들었어요. 그래서 나는 행복한 사람이란 노래를 제가 중학교 때라고 말씀드리다 고등학교 때 기타 동아리를 할 때 음악 선생님께서 통기타 곡을 이거를 알려주셨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노래를 처음 접했었거든요. 그래서 되게 오늘 감명 깊게 저도 불렀던 거로 기억해요. 나는 행복한 사람. 태욱 씨는 행복하십니까? 아, 행복하죠. 굉장히 행복합니다. 아, 이 노래로 이제 가수가 천직이구나라고 느끼셨다고 하는데, 태욱 씨는 내가 이 가수 일이 천직이구나 하고 느끼셨을 때 있어요? 저는 제가 행사나 이제 방송, 공개 방송이나 이제 정말 연세에 계신 분들 앞에서 노래를 할 때, 어르신들 앞에서 노래를 부를 때 그분들이 그 표정, 이제 특히나 이제 눈물을 흘리시는 분들 거 보면은 그럼 이제 거기서 저는 이제 저도 막 미쳐요. 미치지 저도 마세요. 울어요. 제가 노래 교실을 갔을 때 어느 어머니께서 진짜 딱 걸어오시면서 이제 한번 그때 진짜 막 이제 꼬깃꼬깃 이제 주머니에서 용돈을 딱 주시는 거예요. 거기서 저 완전 울어버려가지고. 아, 돈이 좋았던 건 아니고요. 그게 아니죠. 그러니까 농담이에요. 정말 저가 할머니한테 자랐으니까 딱 그런 것과 그게 딱. 근데 이제 할머니도 제 노래를 듣고 눈시울 붉어지셔서 막 손주 생각난다 하시면서 하시니까 그게 그런 것 하나하나 때문에 노래 한 소절 한 소절 음절을 되게 소중하게 부르고 그거 하나에 그분께 감동을 드렸기 때문에 아, 천직이구나.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정말 공감 가는데요. 그럼 태욱 씨도 우리 이문세 씨 너무너무 좋아하시죠? 네, 좋아하죠. 존경합니다. 그럼 노래 중에서 우리 이문세 씨 노래 중에서 특별히 좋아하는 곡이나 아니면 특별한 추억이 있는 노래가 있어요? 아, 저는 제가 20살에 이제 서울에 처음에 올라와서 그 버스킹을 할 때 제 나이 또래 친구들은 모르는 아무래도 잘 모르는 노래잖아요. 이문세 선배님 곡이. 그쵸. 20살이었으니까. 근데 제가 이 노래를 기타 치면서 불렀을 때 그때 친구들이 되게 좋아했었어요. 어떤 노래죠? 그대와 영원히라는 곡인데 이 노래가 많이 알려지진 않았는데. 그래요? 저는 엄청 유명하다고 생각했는데 리메이크도 많이 되고. 네, 근데 임영웅 씨도 불러가지고. 그건 이제 최근이고 제가 20살 때니까 그 당시에. 그게 약 한 12~13년 전이거든요. 근데 이제 제 나이 또래 20살 애들이 막 많이 알진 않았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막 부르니까 되게 막 좋아해주고 이문세 씨 노래 중에 이런 노래가 있었어? 라고 막 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연세 있으신 분들은 다 알았는데 제 친구들은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노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 너무 신기한 게 이문세 씨는 항상 노래를 부르시는 걸 보면 되게 편하게 툭툭 부르시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오는 감동들이 왜 이렇게 많을까요? 나도 그런 가수가 되고 싶어. 근데 저도 사실은 별거 안 하잖아요. 뭐 기교가 휘황찬란한 것도 아니고 사실 뭔가 툭툭 부르는데 담백하게 부르시고
그리고 또 저는 이문세 씨를 왜 좋아하냐면 이상하게 어떤 슬프거나 아니면 뭔가 내가 이 상황이 뭔가 느끼면서 딱 가고 있는데 그럴 때 음악을 듣잖아요. 보통 네. 이어폰 끼면서 항상 라디오를 키면 이문세 씨 노래가 그렇게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저도 모르게 항상 되게 가슴에 박혀있는 선배님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아무래도 정말 그 DJ를 또 오래 하셨다 보니까 네. 그 이야기를 해주는 것 같아요. 노래를 할 때 그 이야기를 해주는 것 같아가지고 딱 그냥 경청하게 돼요. 맞아. 아, 너무 신기합니다. 연예인들 중에서는 이제 또 외모가 가진 특징 때문에 동물에 비유되는 경우도 그쵸. 종종 있잖아요. 그쵸. 저는 뭐 같아요? 토끼? 토끼? 귀여운 다람쥐? 누나요? 네. 너무 네. 생각이 길어지는 것 같아서 이문세 씨는 저 동물을 잘 몰라서 네. 시비간지도 굉장히 많이 시비간지만 생각해도 12마리인데 네. 이문세 씨는 말상으로 유명하시다고 했습니다. 네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긴 학원으로 인해서 말이라고 놀림당하는 일도 네. 잦았고 그리고 또 비슷한 외모의 유열 씨나 이수만 씨와 더불어 말삼 트리오라고 트리오, 그죠. 불리기도 했대요. 하지만 이 세 분 다 각자의 영역에서 인정을 받았고 그것이 이제 감성을 자극하는 발라드로 네. 듣는 이의 감성을 또 촉촉하게 적시는 공통점이 있었는데 또 이문세의 공식 홈페이지 이름은 아세요? 이문세의 마굿간. 말을 닮으셔가지고 이제 마굿간이라고 또 1994년 출간한 또 자서전 제목이 또 마굿간 이야기시라고 그 정도로 이제 말상이시라고 했는데 네. 근데 하관이 보통 발달된 분들이 노래를 네. 잘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진짜 보면은 하관을 좀 발달시켜야겠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조심스럽게 말씀드리자면은 네. 이제 미용을 위해서 뭐 양악 수술한다던가 이러시면은 가수를 목표를 한다면은 좀 이제 위험하지 않을까. 네. 네. 울림이 그만큼 적어지는 거니까. 맞아요. 이번에는 그러면 어떤 곡 들려주시겠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때부터 좋아했던 약간 20살에 나만 알고 싶은 명곡 같은 그런 느낌이었죠. 첫사랑 같은 수줍음이 간직하고 있는 맞아요. 네, 그대와 영원히는 이제 또 많이 리메이크를 했지만 네. 이문세 씨의 숨겨진 명곡으로 자주 꼽히는 곡이고요. 그대와 영원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헝클어진 머릿결 이젠 비서봐도 말을 듣지 않고 초점 없는 눈동자 이젠 보려 해도 볼 수가 없지만 같은 두 눈 나만을 바라보며 마음과 마음을 열고 따스한 손길 쓸쓸한 내 어깨 위에 포근한 안식을 주네. 저 붉은 바다의 끝까지 그대와 함께 가리. 이 세상이 변한다 해도 나의 사랑 그대와 영원히.
그대와 함께 가리. 이 세상이 변한다 해도 나의 사랑 그대와 영원히. 나의 사랑 그대와 정말 이 노래는 그대와 영원이라는 노래는 나중에 정말 사랑하는 연인한테 들려주면 참 좋을 것 같다는 노래 같아요. 저는 이 노래 그러면 되겠네요. 네, 저도 대학교 때 네. 사실 실용음악과를 좀 다녔었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때 많은 동기들이 불렀었어요, 이 노래를. 저도 그때 처음 알게 된 노래인데 항상 그대와 영원히를 들으면 저는 바다에서 그렇게 딱 저 붉은 바다에 그러네요. 약간 그 노을 지는 네. 그때 이제 연인의 손을 함께 잡고 바닷가를 거닐면서 한 번도 해보진 않았는데. 네. 저도 한 번도 해보지 않았는데 상상력이 네. 풍부하다 네네. 보니까 이런 상상을 좀 하게 되고 네. 나중에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꼭 불러주세요. 울 것 같아요. 진짜요? 앞에서. 네. 진짜요? 결혼식 축가로도 한번 해봐야겠다. 진짜 괜찮다. 한 번도 해본 적은 없어요. 저도 이 노래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알겠습니다. 너무 신기합니다. 되게 오늘 이문세 선배님 특집이라 굉장히 오랜만에 한번 불러봤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은요 고막 남친 태욱 씨와 함께하는 통통 틀어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가을맞이 특집 이문세 씨 노래를 들려드리고 있는데요. 태욱 씨는 학창 시절에 라디오 많이 들으셨어요? 저는 학창 시절에는요. 시절에는 라디오란 개념은 잘 몰랐어요. 학창 시절에는 왜냐면은 이제 제가 뭐 학창 시절에 어떤 가수분의 팬이라는가 막 이런 개념을 잘 몰랐었기 때문에 그냥 이제 뭐 음악은 좋아는 했었죠. 음악은 좋아하고 뭐 그때 아버지가 공부도 시켰으니까 공부도 했는데 제가 라디오를 진짜 집중해서 들었던 거는 일할 때 택배 기사 했을 때 진짜 아침 6시부터 저녁 12시 새벽까지 들은 적이 있어요. 네. 하루 그냥 라디오는 저한테 그냥 시계였어요. 왜냐면은 이 교통방송이라든가 뭐 아니면은 뭐 정각마다 뭐 광고가 나오잖아요. CM송이 나온다든가 그런 로고송을 들으면서 몇 시구나 지금 몇 시구나 이렇게 하면서 일을 했었죠. 그렇구나. 네. 하긴 요즘에는 사실 음악을 듣거나 뭐 보거나 하는 프로그램이나 어떤 그런 시스템적인 면이 굉장히 많이 발달해서 옛날에는 사실 음악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라디오밖에 없었잖아요. 그때는 정말 그거 하나하나가 소중하고 또 사연이 하나가 읽혀지면 너무 정말 TV에서 나온 것 같이 그렇게 좋아하고 그랬던 시절이 있었는데 이문세 씨가 라디오 진행도 꽤 오래 하셨어요. 아시죠? 애초에 CBS 라디오 DJ로 데뷔했고 그 굉장히 유명한 프로 별이 빛나는 밤에는 1985년부터 1996년까지 무려 11년 전 아직 11개월도 안 했는데 무려 11년 동안 진행을 하셨다고 해요. 정말 당시에 이문세 씨는 지금은 문체부지만 그때는 문교부였어서 밤에 문교부 장관이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였고 10대 20대 팬들의 정말로 열성적인 지지를 받았고 지금도 그 시절을 떠올릴 정도로 그의 인기는 정말 대단했고 그리고 또 반년도 지나지 않은 1997년 M본부의 2시의 데이트로 컴백을 했는데 이제 2000년 10월까지 진행을 하시다가 윤도현 씨에게 넘기고 하차를 하셨다가 2004년에는 다시 M본부의 오늘 아침 이문세입니다의 진행을 맡았고 이 프로그램 또 7년 동안 진행을 했대요. 그러니까 쉰 기간을 빼면 총 22년 동안 라디오를 진행한 셈이에요. 와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게 사실 저도 해봐서 알겠지만 라디오를 매일매일 한다는 건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정말로. 태욱 씨는 라디오 진행해보고 싶은 생각 혹시 있으세요? 지금도 물론 약간 진행을 해보고 하시지만 정말 고정으로 딱 이렇게 어떠세요? 저는 굉장히 존경합니다. 저는 사실 민경 누나는 원래부터 존경했지만 또 다른 면모로도 이제 존경하게 됐어요. 정말 매주 늘어나는 모습이 보여요. 성장하는 그래요? 모습이 보입니다. 그게 보여요? 네. 뿌듯합니다. 그 전에는 이제 앞에 시간과 이제 제작진분들 눈치 보고 보지를 않았는데 눈치 이제는 봤어요. 이게 쳐다보시더라고요. 왜 그러세요? 그 전에 이제 멘트도 안 봤어요. 제가요? 제작진분들이 이제 앞에 써주시는 멘트가 있습니다, 청취자분들. 왜냐면은 생각보다 여러분 우리 찌니님들도 아셔야 될 게 제가 이렇게 읽고 얘기하고 이게 다가 아니에요. 신경 쓸 게 엄청 많더라고요. 맞아요. 자, 그래서 예를 들면 PD님 손짓도 봐야 되지, 작가님 멘트도 봐야 되지, 우리 시간도 봐야 되지, 올라오는 문자와 댓글도 봐야 되지, 맞아요. 우리 게스트도 봐야 되지, 말도 해야 되지, 읽어야 되지, 내 얘기도 해야 되지. 이거 봐요. 랩하는 줄 알았네요. 그래서 가끔 가다가 청취자분들이 저를 이제 약간 버릇없게 보실 수도 있는 게 제가 누나 말을 자르고 빨리 끊어버릴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누나 빨리 끝내야 돼요. 이게 누나 빨리 시간 없어. 그런데 이제는 그런 일이 별로 없지 않나요? 솔직히? 아직은 이제 말씀드렸죠. 누나 말씀하셨잖아요. 아직 11개월도 안 됐다고. 나중에 좀 시간이 무럭무럭 지나서 저도 우리가 같이 자리를 잡은 가수가 되고 제가 좀 지났을 때 한 달 정도 진행을 해보세요. 저 여행 좀 세계 여행 좀 갔다 올게요. 저는 지금이 좋아요? 저는 그냥 열심히 그냥 기타 치고 노래하겠습니다. 근데 지금도 진행을 하는 프로가 있잖아요. 저는 진행은 하지 않고요. 그냥 가끔 나와서도. 그 게스트 형식의 네, 저는 그러고 있습니다. DJ예요. 지금 행복하시다? 네, 행복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때가 제일 행복했던 것 같아요. 항상 전 주어지면 행복합니다. 알겠습니다. 한번 주어져 보겠습니다. 약간 대타. 그래서 지금 하시기 싫다는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라 뭔가 하기 싫어하는 것 같아 보이니까 괴롭히고 싶은. 좋아요. 그러면 이제 다음 주부터 태욱이 아무튼 트로트가 아닙니다. 저는 지금 송민경의 아무튼 트로트가 좋습니다. 이번에는 어떤 노래를 들려주시겠습니까? 이번 곡은 사랑이 지나가면이란 굉장히 또 통기타와 또 잘 어울리는 곡이거든요. 이 노래는 저랑도 약간 관련이 있습니다. 어떤? 제가 태어난 해에 나온 앨범이기 때문이죠. 몇 년이라고는 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93년에 나왔나요, 이 앨범이? 고마워요. 네. 1987년에 발매된 4집 음반이고요. 그리워하면서 이렇게 보고 싶던 헤어진 연인을 막상 마주쳤을 때의 복잡한 감정을 담긴 내용의 노래라고 합니다. 태욱 씨의 사랑이 지나가면 듣고 오겠습니다. 나를 보아도 나는 그 사람을 몰라요. 두근거리는 마음은 아파도 이젠 그대를 몰라요. 그대 나를 알아도 나는 기억을 못합니다. 목이 메어와 눈물이 흘러도 사랑이 지나가면 그렇게 보고 싶던 그 얼굴을 그저 스쳐 지나면 그대의 허탈한 모습
모습 속에 나 이제 후회는 없으니 그대 나를 알아도 나는 기억을 못합니다. 목이 메어와 눈물이 흘러도 사랑이 지나가면 그렇게 보고 싶던 그 얼굴을 그저 스쳐 지나면 그대의 허탈한 모습 속에 나 이제 후회는 없으니 그대 나를 알아도 나는 기억을 못합니다. 목이 메어와 눈물이 흘러도 사랑이 지나가면 사랑이 지나가면 사랑이 지나가면 아니 근데 아까와는 굉장히 반대인 노래잖아요. 네, 그렇죠. 사랑이 지나가면 태욱 씨는 이렇게 짝사랑 해본 적 있어요? 짝사랑이요? 네. 아니면 이루어지지 않았던 사랑이라던가. 짝사랑이라고 짝사랑 되게 애매한 것 같아요. 네. 그냥 설마 한 번도 없었겠어? 고등학교 때 뭐 약간 더시아 멤버 막 송민경 뭐 그거는 팬심이잖아요. 죄송합니다. 네네네 알겠습니다. 아니 저는 그 MBTI도 ENFJ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되게 감성적이에요. 그래서 이입도 잘 되고 그리고 제 감정도 예민하고 또 날카롭다기보다는 되게 막 진짜 하나의 감정이 몽글몽글 피어나면 그게 되게 푹 빠지는 스타일이라 저는 사랑에 되게 아픈 사랑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사랑을 하면 행복한 점도 있고 되게 좋은 점도 많잖아요. 기쁜 네. 점도. 근데 너무너무 사랑해도 가슴이 아픈 거 알아요? 항상 뭔가 더 사랑해도 부족한 것 같고 더 해주고 싶고 막 어렸을 때는 이제 그 내가 해준 만큼 받는다는 생각은 안 하지만 그래도 내가 이만큼 사랑해주는데 얘는 조금 나보다 덜 사랑하는 것 같아서 조금 불안하기도 하고 막 그런 거에 막 좀 미숙한 사랑이죠. MBTI가 뭐라고 하셨죠? ENFJ. ENFJ의 여자는 안 만나야겠네요. 아니 그게 아니라 어릴 때니까 지금에야 이제 막 그런 경험들을 다 지나고 성숙한 사랑을 하고 이제야 조금 진짜 그 제가 좋아하는 책에서 그런 말도 있어요. 사랑은 건물을 받치고 있는 두 기둥처럼 하라. 그 기둥이 건물을 너무 사랑한다고 기둥이 딱 붙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기둥이 그 붙어 있으면 건물이 와르르 무너지겠죠. 하지만 적당히 떨어져 있어야 튼튼하게 건물도 유지가 되고 사랑도 튼튼하게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담긴 글로써 제가 그 글을 보고 사랑은 이렇게 해야 하는구나라는 걸 역시 깨달아서. 독서를 하시니까. 그럼요. 역시 마음의 양식이라고.
너무 갑자기 이 노래를 들으면서 네. 사랑이 지나가면이라는 노래를 들으면서 갑자기 옛 사랑들이 떠올라가지고 네, 순간적으로 제가 감성적이 된 송디였네요. 제 노래가 또 한 사람을 감성에 적게 만들었네요. 고막 남친이잖아요. 고막이 흐물흐물해지네요. 오늘 마음까지 흐물흐물해집니다. 지금은 고막 남친 태욱 씨와 함께하는 네. 통통 트롯. 오늘은 가을맞이 특집 이문세 씨 노래를 들려드리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매번 느끼는 건데 태욱 씨 목소리랑 이문세 씨 노래가 진짜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 정말 사실 이게 또 너무 감사한 게 네. 아까 또 누나가 되게 또 편하게 또 노래 하신다 했잖아요. 그리고 또 약간 저도 약간 말상이라고 하기엔 좀 애매하지만 곰상 저도 아니에요? 약간 저도 약간 하관은 길지 않지만 얼굴이 네. 길어요. 잘 모르겠는데. 제가 얼굴이 짧은 편은 아닙니다. 동글. 그러니까 누나는 얼굴이 조금해서 모르시겠지만 제가 누나 옆에 있으면 얼굴이 굉장히 깁니다. 그래요? 네, 칭찬이에요. 그래서 제가 약간 노래하기 힘든 건가 남들보다? 칭찬했는데 왜 그걸 욕으로 받아들이세요? 학원이 발달된 사람들 노래를 잘한다고 하니까. 이게 사실은 그것도 있고 또 아까 전에 나는 행복한 사람처럼 네. 음악 선생님께서 고등학교 1학년 때 통기타 곡으로 이제 이문세 선배님의 노래를 또 추천해 주신 것도 있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많이 접해지게 됐어요. 그리고 이게 7080 통기타 음반집이라든가 이런 곡에 또 많이 수록이 돼 있다 보니까 이제 또 많이 또 기타를 치면서 많이 불러봤고 근데 또 그 코드 진행과 또 저와 또 되게 잘 맞았고 또 근데 또 제가 방송에서 불러보면 또 되게 좋아하셨고 그랬더니 제가 또 불러본 것 같아요. 제가 듣기에도 네. 약간 미성이시잖아요. 네. 깨끗하고 그런가요? 맑고 아름다운 소리. 무조건 물론 그 안에서 그 허스키함도 있는데 보통 이렇게 아름답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네, 태욱 씨 목소리를 들으면 그래서 또 잔잔하니 이제 또 추억을 불러오잖아요. 이문세 씨 노래가 그래서 어울리지 않았나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어느 연구 결과를 보니까 그 사람은 사춘기 무렵에 들었던 노래들을 평생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태욱 씨는 누구 노래 많이 들었어요? 저는 네. 버즈, SG 워너비 많이 들었습니다. 얘기를 하다 보면 별로 나이 차이는 안 나는데 좀 세대 차이가 있긴 있네요. 이제 그거죠. 이제 송디는 네. 이제 버즈, SG 워너비 분들의 노래를 듣고 노래방을 가거나 네. 입시를 준비했고 네. 저는 그냥 초등학교 때 노래를 들으면서 게임을 했죠. 컴퓨터에서. 그 차이예요. 네, 그렇게까지 정확하게 짚어주지 네. 않았어도 됐을 것 같은데. 네. 아무튼 저는 또 그래요. 사춘기 시절에도 시절이지만 뭐랄까 어떤 독특한 향기 있잖아요. 뭐 꽃향기라든지 좋은 향수 냄새를 맡으면서 같이 들었던 음악이나 네. 굉장히 저에게 큰 충격으로 다가왔던 상황이나 네. 그런 상황에서 흘러나왔던 노래들, 그런 노래들이 굉장히 기억에 남아요. 특히 이제 헤어지는 순간에 거리에서 나왔던 특히 노래들 같은 거 있잖아요. 그때 뭐였지? 윤도현 선배님의 사랑했나봐와 이문세 선배님의 네. 이문세 씨의 그 노래 거리, 갑자기 기억이 안 나요. 거리 되게 긴 거 있잖아요. 그 거리 휘파람 가로수 말고 그늘 아래 가로수 맞아요. 아니 가로수 그늘 안에 서면 라일락 꽃향기 맡으면 이걸로 해야겠다 마지막 곡을. 네, 이걸로 하겠습니다. 사실은 마지막 곡을 다른 걸 준비했거든요. 네, 다른 약간 좀 신나는 거 하려 했는데 그러면은 송디에 1절씩 해주세요. 두 곡 다. 그럴게요. 그럼 메들리로 하겠습니다. 첫 곡을 아무튼 가로수 그늘 아래 서면을 제가 그 노래가 진짜 제가 가로등에서 헤어졌는데 너무 제 과거를 말하는 것 같아서 좀 그렇기는 한데 그때 그 옆에 편의점에서 그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그때 굉장히 어릴 때 거의 첫사랑이었거든요, 저는. 근데 왜 이렇게 좋아하시죠, 근데?
제 헤어진 얘기를 들으니까. 근데 그 노래가 그렇게 잊혀지지가 않고 특히 다시 그 노래가 나오면 그때의 분위기나 그 상황이 정말 영화의 한 장면처럼 탁 떠올라요. 진짜 사람이 신기한 것 같아요. 그 뇌에 각인되는 그 뭔가 음악의 신비함? 네.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면 가로수 그늘 아래 서면 1절 불러주시겠습니까? 네, 그러면 1절씩 제가 준비한 노래로 해서 네. 그렇게 인사드리도록 그럼 다른 할게요. 노래는 뭐가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깊은 밤을 날아서. 깊은 밤을 날아서. 네. 아, 이 노래가 또 이것도 많은 분들이 굉장히 리메이크 했던 곡인데 맞아요. 제가 이것도 되게 좋아하는 노래입니다. 어째서죠? 이유가 있나요? 그냥 노래 자체가 이게 신나요. 그냥 뭔가 그냥 막 약간 날아갈 것 같아요. 하긴 이 노래는 이제 이문세 씨가 빠른 곡들이 몇 개가 없는데 네. 빠른 박자의 곡 중에서 그 몇 안 되는 곡 중에 하나로 여러 개의 버전으로도 리메이크가 된 곡이고 또 그 4집 음반에 수록된 곡이잖아요. 네. 이 4집은 이문세와 이영훈 콤비의 최절정기 작품이라고 또 합니다. 네. 한국 대중음악 역사상 최고의 명반 중 하나로 꼽히고 상업적 측면에서도 매우 큰 성공을 거둬서 280만 장의 판매고를 올렸고 앨범 수록곡들 거의 전부가 히트를 한 그런 앨범인데 그러면 또 저를 위한 가로수 그늘 아래 서면과 네. 또 이 명곡 깊은 밤을 날아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일락 꽃향기 맡으면 잊을 수 없는 기억에 햇살 가득 눈부신 슬픔 안고 버스 창가에 기대우네 가로수 그늘 아래 서면 떠가는 듯 그대 모습 어느 참 비은 날린 가을 오면 아침 찬 바람에 지우지 이렇게도 아름다운 세상 잊지 않으리 내가 사랑한 얘기 이어가는 가로수 그늘 밑 그 향기도 하는데 아름다운 세상 너는 알았지 내가 사랑한 모습 저 별이 지는 가로수 하늘 밑 그 향기도 하는데 우리들 만나고 헤어지는 모든 일들이 어쩌면 어린애들 놀이 같아 슬픈 동화 속에 구름 타고 멀리 나르는 작은 요정들의 슬픈 이야기처럼 그러나 우리들 알지도 못하고 울지만 사랑은 아름다운 꿈결처럼 고운 그대 손을 잡고 밤하늘을 날아서 풍전으로 갈 수도 있어 난 오직 그대 사랑하는 마음에 바보 같은 꿈 꾸며 이룰 수 없는 저 꿈의 나라로 길을 잃고 헤매고 있어 그러나 우리들 알지도 못하고 울지만 사랑은 아름다운 꿈결처럼 고운 그대 손을 잡고 밤하늘을 날아서 궁전으로 갈 수도 있어. 감사합니다. 아,
오늘 이문세 씨 노래로 사랑도 했다가 이별도 했다가 추억에 젖었다가 덕분에 가을 분위기 물씬 나는 밤이었습니다. 네. 어떠셨어요, 태욱 씨는요? 저도 되게 추억에 잠겼고 네. 덕분에 제가 몰랐던 것도 알 수 있게 됐고 몰랐던 사실들. 네, 오늘 또 하나 더 배우고 네. 갑니다. 감사합니다. 맞아요. 다음 주는 추석 연휴잖아요. 네. 다음 주에는 명절이니까 혹시 효도 무대를 한번 둘이서도 마련해보면 어떨까요? 좋아요. 그렇죠. 멋지게 준비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겠습니다. 끝곡 이문세의 알 수 없는 인생 보내드리면서 젖송지도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찐이님들 내일 밤 9시에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스윗송 스윗나잇.